낯선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요?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건네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전할 이야기는 바로 연희동에 위치한 편지가게 그럴의 이야기인데요. 그럴은 편지를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단순히 편지지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편지에 담긴 의미를 전하는 공간이에요. 요즘 우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짧은 시간 안에 답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잖아요. 카톡 대화창에 일이 사라지지 않으면 마음이 쓰이기도 해요. 이런 시대에 며칠이 걸려야 닿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언제 닿을지도 몰라요. 그럴은 그 느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선반 위에 있는 편지지들과 봉투들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요. 그럴에서는 특별한 펜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 또한 이걸 하러 갔었는데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편지를 받게 되죠. 펜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직원분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용지가 부족하면 말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편지지 부족하면 말씀해주세요. 편지를 쓰기 위해 자리에 앉고 비어있는 편지지를 바라봅니다. 사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왔어요. 보통은 편지를 쓸 때 누군가를 떠올리며 쓰잖아요. 상대의 성격이나 그 사람과 엮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첫 문장을 쓰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이 문장은 너무 가볍지 않을까? 또 너무 무겁진 않을까? 라는 생각들로 괜히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근데 몇 줄을 어색하게 적다 보니까 물길이 터지듯 이야기가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까 오히려 더 솔직하고 편하게 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편지를 받을 사람 또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이게 누구한테 쓸지 모르니까 제가 원래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편하게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요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올해는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편지를 쓰는 동안 상대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그 편지는 우편함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써놓은 또 다른 편지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편지 봉투 겉면에 보낸 사람이 자신과 닮은 형용사에 표시를 해두었거든요. 수다스러운, 음악을 사랑하는, 하루에 커피 3잔이 거뜬한, 그런 단어들을 읽으면서 편지를 골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를 상상하면서요. 그리고 봉투를 뜯는 순간, 이 순간이 가장 설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비록 나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 시간을 써서 적은 문장들이잖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말과는 무게 자체가 다르다고 느껴져요.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게 느껴지잖아요. 편지는. 저에게 편지를 보낸 분은 새해 인사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서 자신이 세웠던 작년의 목표를 돌아보다 보니까 이럴 거면 계획을 세우지를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인생이 딱히 망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작년에 목표를 말해줬는데 이게 너무 사적인 목표들이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였냐면 다리 찢기 성공하기였거든요. 그래서 165도까지는 펴는데 성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는 꼭 다 펼 수 있기를 제가 바랄게요. 그리고 편지 끝에는 저에게 좀 위로와 응원이 되는 말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음에도 새로운 하루에 또다시 다짐을 외치면서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적어뒀었거든요. 본인에게 하는 말이라고 저에게는 행운을 빌어주셨는데 저 말이 저한테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실패를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거든요. 매번 실패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패를 할 걸 알면서도 해보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실패하면 그 순간에는 실패로 끝나겠지만 그 실패를 했던 과정이나 실패를 했던 아이디어가 다른 프로젝트에 쓰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또 영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실패가 또 완전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실패를 좀 두려워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안정된 선택만을 하고 좀 도전을 꺼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올해는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시도를 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럴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봤는데요. 그럴의 대표님은 편지가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동시대의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지를 쓰진 않잖아요. 매일 안부는 메신저로 전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런데도 특별한 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종이를 꺼내들어요. 생일이나 기념일 등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아직도 여전히 저희는 편지를 씁니다.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저희는 느린 방식을 선택하죠. 그건 아마도 그 마음을 더 깊고 또렷하게 전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편지를 즐기는 방식이 좀 변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지금 시대에 존재하는 편지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저희한테 지니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적고 싶으신가요? 요즘 힘들었던 일? 아니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 가끔은 빠르게 전해지는 문장이 아니라 깊은 문장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잠시 여유를 갖고 종이 위에 오늘의 자신을 올려두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 편지를 가장 먼저 읽게 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르니까요.